지금부터는 이제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정리를 해가면서 저희가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제약 조건은 테이블 생성 시 선언을 해야 되고요. 무결성을 위해 만든다는데, 이건 무결성은 데이터 무결성입니다. 데이터가 입력될 때, 데이터를 누군가 입력을 했어요. 그 데이터가 인서트 할 때 문제가 있냐 없냐를 검색하기 위해서 여기다 달아놓는 거고요. 그 데이터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무결성 제약 조건의 종류는 PK 주로 이제 프라이머리 키, 난널, 체크, 그다음에 유니크, 체크. 유니크는 이제 유니큐 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니큐 키는 이제 중복이 되지면 안 된다.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포린 키는 이제 다른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키로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외부에 있는 거와 데이터가 맞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종류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설명은 얘는 이제 유니크, 원래는 유니큐 키 플러스 난널입니다. 난널 이렇게 돼서 얘는 이제 중복이 안 돼야 되고요. 중복이 안 되고 비어 있으면 안 된다. 비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데이터가 안 된다. 데이터가 DB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중복이 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오류를 발생시키고 인서트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가 비어 있으면 오류, 그래서 인서트를 안 해준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인서트를 제대로 하려면 지금 현재 DB에 있는 거랑 중복이 안 돼야 되고, 그리고 비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데이터가 이런 단독적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 구별이 돼야 되는 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구별이 안 되는, 오라클에서는 구별이 안 되는 데이터로 구성이 된 경우, 계속 중복해서 쓸 수 있는 이렇게 구성이 된 경우에는 그 숫자에 해당되는 숫자 컬럼을 추가하는 거예요. 컬럼을 추가하고, 보통의 경우는 이런 걸 넘버라고 얘기해주죠. 넘버. 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넘버가 원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던 건 아닌데, 구별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로 컬럼을 추가하고 넘버라고 해주고요. 이 넘버에 해당되는 것은 보통의 경우는 시퀀스를 사용하게 되세요. 추가하고 이렇게 쓰시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오라클에서 시퀀스를 사용하게 돼요. 시퀀스를 사용한다. 그래서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증가하는 값이기 때문에 중복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퀀스를 사용하시면 되고, 구별이 안 되는 경우, 멤버 같은 경우에는 멤버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냥 아이디 같은 경우에 구별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뭐 제목은 똑같이 쓸 수 있잖아요. 내용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작성자도 똑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쓸 수 있는 것들은 저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구별이 안 되는 데이터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숫자로 된 컬럼을 추가해서 걔를 이제 사용하는 컬럼을 추가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쓰는 거예요. 넘버를 해서 이제 쓰면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시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데이터 구성을 보시고, 이게 중복이 안 되는 데이터가 없네. 그러면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거 넘버 한 개 집어넣고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럼 이제 난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난널은 이제 여기 있으면은 비어 있으면 안 된다. 비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난널이고요. 안 된다. 근데 이제 모든 컬럼들은 널을 삽입할 수 있어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모든 컬럼은 널을 입력할 수 있어요. 입력할 수 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런데 이제 비워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서트 할 때 널 이런 걸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널이라고 입력할 수 있는데, 난널이라고 하면 비워놓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세요. 그래서 널을 입력하거나 아니면은 비어 있어서 그 컬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스킵해서 비워놓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데이터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데이터가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타입이 틀렸거나 이러면 또 이제 난널 타입이 틀렸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보이기도 하는데 란널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데이터가 비어 있는 걸 의심해 보셔야 된다. 그 체크는 체크에 대한 설명은 이제 데이터가 몇 개 안 돼서 들어올 데이터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들어올 데이터가 이미 그 몇 안 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를 사용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성별을 이제 그 입력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냥 저희가 바케라타 2 이렇게만 써놓으면 바케라타 2 그 한글로 남자 여자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남자 여자 이렇게 이제 써서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남성 여성도 되고 뭐 이런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 남여 이렇게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잘못 오타도 발생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성별인 경우 남자 또는 여자 이렇게 해서 만 입력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체크예요. 체크를 이용해서 나는 남자, 여자 뭐 이렇게만 입력을 받을 거야. 그 외에는 이제 적당한 데이터가 아니야라고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수인 경우에 0부터 100까지 이런 것도 가능하세요. 그 예제를 볼 때 성별인 경우 남자 여자만 입력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되지만, 그 저희가 크다 적다 비교도 되세요. 크다 적다 비교가 돼서 성적인 경우 그 점수가 0부터 100까지 100 그 안에 있어야 한다도 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같다 이런 건데, 얘는 이제 크다 적다 이런 비교를 이용해서 사용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건에 맞춰서 이 체크를 할 때는 이제 웨어 문장에서 셀렉트를 해서 웨어 문장을 조금 더 배우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시는데, 지금은 이제 웨어 문장에 대해서 잘 기본적인 것밖에 안 배웠잖아요. 이꼴 크다 적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거를 설명하면은 그 설명된 내용에서 체크가 뭐 웨어 문장에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이 되세요. 입력하기 전에 조건을 만족하면 입력을 하고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입력을 안 해요.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쓰는 것이 이제 체크입니다. 자, 그다음에 유니크인 경우에는 유니크인 경우는 중복을 사용하지 않아요. 중복을 시킬 수 없다. 중복된 데이터가 나오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멤버에서는 아이디 같은 걸 쓰시게 되는데, 이름 같은 거는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는 유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유니크한 키 중에서 데이터를 대표하는 것을 프라이머리 키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크한 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회원인데 아이디도 해야 되고 내가 금융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 해당되는 주민등록번호도 받아야 돼요. 그건 아니거나 이제 핸드폰 번호를 받아야 돼요. 핸드폰 번호는 이 사람에 대한 명의로 되어 있는 핸드폰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중복될 수 없죠. 그런 것도. 그래서 그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것은 중복이 안 되고라고 이렇게 쓴 거는 중복이 안 되고, 요거는 이제 유니크 UK에 해당되는 이제 그 조건에 해당되고요. 비있으면 안 된다는 이제 NN에 해당되는 거죠. NN에 해당이 되니까 그 UK에 해당되는 유니크에 해당되는 중복이 안 되는 컬럼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프라이머리 키로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포린 키가 있는데, 포린 키에 대한 설명은 이제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참조키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얘를 참조키라고 얘기하는데, 밖에 데이터들이 막 있어요. 그 테이블 안에 컬럼으로 얘네들이 저장돼 있겠죠. 그래서 그 컬럼 안에 있는 데이터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들 중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데이터이어야 돼요. 이렇게 선언하면 외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는데, 그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한 개 꺼내오는 게 아니에요. 꺼내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입력을 하려는 입력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외부에 있는 데이터 중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존재하는지 없는지 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존재를 하지 않으면 입력이 안 돼요. 입력이 못되도록 막는 것을 포린 키, 외부 키, 참조 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제약 조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약 조건을 만들어서 쓸 때는 그냥 이제 그 제약 조건 만드는 키가 그 이런 제시어, 제시어, 키워드, 그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키워드들이 있어서 걔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이 프라이머리 키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난널은 난널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여기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프라이머리 키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난널은 난널이라고 쓰시면 돼요. 키워드 중에서는 이런 키워드는 이제 난널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체크는 마찬가지로 체크라고 쓰시면 돼요. 키워드에 해당되는 것은 키워드, 얘는 이제 체크라고 쓰시면 되고, 그 보통의 경우는 체크를 쓰시면서 CHK 체크를 쓰시면서 그 검사를 하려는 컬럼에다 그 체크를 쓰는데, 그 컬럼에 해당되는 것에 앞에 컬럼을 이렇게 붙이시고요. 컬럼 조건을 사용합니다. 조건을 써가지고 검사를 하는, 체크가 검사를 하니까 체크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보통 쓰시게 됩니다. 컬럼 조건. 그 다음에 유니크는 그냥 유니크라고 쓰세요. 그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그 널도 가능하세요. 널도 가능해서 저희가 이제 그 유니크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어떻게 쓰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오라클의 유니큐를 검사를 하면 그 유니크에 해당되는 유니크하면서 난널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이는데, 아이디가 그냥 유니큐라고 그냥 쓴 거 보이시죠? 유니큐라고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유니큐예요. 걔는 키워드는 그냥 유니큐입니다. 있으시고, 포린 키에 해당되는 것은 얘가 좀 다른데요. 키워드는 그 레퍼런시스입니다. 레퍼런스. 이게 또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참조키 돼 있는데, 눈 아파. 레퍼런시스 S 붙여야 되네요. 네, 레퍼런시스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레퍼런시스 SES인가? 여기 보면 레퍼런시스 CES 레퍼런시스. 그 나중에 자동 완성되니까 뭐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포린 키로 지정할 때는 어디 걸 참조하고 있다, 참조라는 단어를 쓴다 이거죠. 키워드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이거를 사용하시려면 다른 데이터가 먼저 있고,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가져와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프라이머리의 키워드는 저희가 많이 써봤으니까, 그다음에 난널도 써보셨죠. 그다음에 체크에 해당되는 것은 아직 안 써봤어요. 체크, 유니크도 만들 수 있는데, 유니크도 쓸 수 있고, 핸드폰 번호 이런 건 유니크로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그냥 유니크만 붙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린키는 레퍼런시스에서 하시면 되는데, 이건 다른 테이블하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들이 다른 데 외부에 있어야 돼요. 외부에 있으면서, 물론 자기 자신을 참조할 수도 있는데 외부에 있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멤버를 가지고 한번 테스팅을 해볼 건데요. 지금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 여기 프라이머리 키 있죠. 낱널 많고요. 낱널 되게 많습니다. 많으시고 성별 젠더인데요. 성별은 남자하고 여자만 있습니다. 요거만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연락처 형식은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상에서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상태에 대해서는 정상, 강퇴, 탈퇴, 휴먼 이렇게 돼 있는데 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요것들도 이제 요것만 집어넣을 수 있도록 체크를 사용하시면 좋겠고 별로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등급 같은 경우에는 가끔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테이블로 따로 데이터를 저장해서 뭐 인설트만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좋으세요. 그래서 포린키로 만들라고 시켜놨고요. 포린키로 만들어 사용하는데 포린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뭔지를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레이드라는 테이블을 주고 그레이드 넘버를 가지고 포린키로 만들겠다. 이 쓰는데 이제 그레이드라는 테이블에 이제 그레이드 넘버랑 포린키로 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써놓는 거죠. 포린키인데 기본값은 1이고 그 일반이 1이에요. 일반 회원이 1이고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하면 무조건 1이죠. 그래서 디폴트 값이 1이에요. 그리고 이제 관리자가 9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린키를 이용하는데 그레이드라는 테이블에 그레이드 넘버라는 컬럼이랑 거기에는 데이터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하려고 해요. 자,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사용해 보실 건데요. 맨 처음 만드시는 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만들듯이 만들어서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쭉 돼 있는 걸 가지고 만들 겁니다. 여기 포린키 한 개 더 작성해 주시고요. 레퍼런시스라고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이제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서 작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여야 되니까 좀 줄여서 예. 잘 보이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SQL 디벨로퍼랑 접속이 잘 보여야 되니까 SQL 디벨로퍼 이제 실행에 접속되는 걸 보시고 여기 있네요. SQL 디벨로퍼 보시고 그 이쪽에 뭐 접속되어 있는 거 이제 최소창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멤버 회원을 가지고 그 회원 관리를 이용한 멤버를 만드시면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만들 거고요. 멤버.sql이 있는데 멤버.sql은 최고로 간단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만 쓴 거죠. 그다음에 그 조금 더 붙여서 age, tel 이런 걸 붙여놨어요. 그리고 얘는 넌 이런 것만 만들었는데 그 실제적으로 회원 관리를 하실 때는 회원의 정보는 좀 많이 입력을 하라고 시키죠. 최소라 그래도 그 연락은 할 수 있어야 되고 뭘 경고를 메시지를 쓰더라도 이메일이나 아니면 핸드폰 번호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 멤버의 지금 요 멤버 말고 지금 저희가 설계한 멤버를 가지고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멤버.sql은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여기다 이제 그 일단 닫을게요. 닫아서 사용하시고 다른 거 이외에 다른 거 전부 다 닫자. 이것도 이제 별로 필요 없으니까 저장 안 하고요. 내용은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문서 모두 닫기 하시면 되겠고 내용이 좀 많아서 하시고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SQL을 만들어서 쓸 거예요. 그래서 SQL 클릭하시고 자바 제로에 접속을 합니다. SQL은 이쪽에 보시면 워크시트입니다. 요거 SQL이라고 되어 있는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눌러서 새로운 워크시트를 엽니다. 클릭하시고 그 접속할 워크시트를 그 접속할 DB를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지금 이쪽에 접속되어 있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꼭 확인해 쓰십니다. 자, 이제 회원에 대한 회원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 제거부터 하시겠죠. 제거부터 합니다. 0번 제거를 하시고 그 이전 거가 있으니까 드랍을 이용해서 드랍 테이블 쓰신 다음에 멤버 테이블입니다. 멤버 이렇게 해서 멤버 테이블을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만들어야 되죠. 지금 여기 사용하시는 거는 제약 조건에 대한 실습이기 때문에
제약 조건이 적용된 쿼리 만들기, 생성하는 쿼리 만들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제거를 먼저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회원 테이블 만들기를 하셔야 되겠죠. 회원 테이블 만들기를 합니다. 만들기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회원 테이블 만드니까 create 테이블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멤버 테이블입니다. 멤버 테이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듯이 만들면 되기 때문에 여기 가르쳐준 대로 그냥 컬럼 이름 쓴다. id, 패스워드 pw, name, gender, birth, tl. 지금 뭐 보고 하시는지 아시죠? 여기 괜히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요거 보고 그냥 콤마를 이용해서 다 치는 겁니다. birth, tl, 이메일, 레지스트 데이트, 등록일입니다. 레지스트 데이트, 컨텐트, 데이트, 연결, 최근 접속일, 그 다음에 스테투스, 상태, 그 다음에 그레이드 넘버 써가지고 만듭니다. 다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주석을 미리 달면 좋으니까 얘가 뭐 하는 놈이다. 얘는 아이디를 입력하는 놈이고, 얘는 패스워드니까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회원 이름에 되고, 이제 젠더가 성별입니다. 성별이고요. 그다음에 birth는 이제 생년월일입니다. 생년월일. 그리고 TL이 연락처. 그리고 이메일이죠. 이메일. 그다음에 레지스트 데이트가 가입일입니다. 레지스트 데이트가 대시 2개. 그러니까 이제 그 회원 가입을 하는 가입일 해당되고, 커넥트 데이트가 이제 최근 접속입니다. 최근 접속일. 접속을 하면 컨텐트 데이트에다가 이제 오늘 날짜로 다시 만들어서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회원의 상태. 그 기본값은 정상입니다. 정상. 이게 되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그레이드 넘버니까 회원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등급 이렇게 해서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이디에 해당되는 이제 데이터 타입 바케라타2, 여기 타입 전부 다 써 있죠? 써 있으니까 이제 바케라타2가 되고요. 두고 글자 수는 길이 써 있죠? 20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PW 바케라타2고요. 바케라타2, 바케라타2이고요. 그다음에 비밀번호도 20짜리 돼 있고, 네임은 30짜리인데 바케라타2입니다. 바케라타2 쓰시고, 이제 30짜리 이렇게 쓰시고, 젠더 성별은 남자 여자 쓸 거기 때문에 6짜리, 바케라타2에 6짜리 6짜리 사용하고, 벌스는 데이트 정도 쓰시면 되겠죠. 데이트는 길이가 없습니다. 정해진 길이가 있죠. 그래서 안 쓰시면 되고, 그 TL 바케라타2에 13자리,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해서 13자리 사용하시면 되고, 이메일은 50짜리 쓰면 되겠죠. 이메일 바케라타2로 사용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50짜리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레지스트 데이트는 데이트로 쓰면 되죠. 주어진 길이가 있습니다. 데이트. 최근 접속일도 데이트 쓰면 되겠죠. 데이트. 스테투스는 그 두 글자로 쓰기 때문에 그 바케라타2인데 두 글자니까 6자리입니다. 6자리. 한글로 두 글자입니다. 그레이드 넘버는 넘버 타입을 하는데 두 글자 두 자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9까지 보통 쓰고, 더 넘어서 쓸 때는 뭐 99 이렇게 쓰기도 하겠죠. 그래 두 자리면 충분할 것 같고, 한 자리만 쓰셔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포린키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맞춰야 됩니다. 맞춰서 사용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이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는데 그 SQL이 있고 멤버가 있죠. 멤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멤버 언더바 컨스트레인트 그 제약 조건, 멤버인데 제약 조건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SQL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 쳐서 만드시면 되겠고요. 멤버 언더바 컨스트레인트라고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만들듯이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이제 그 아이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바케라타 2에서 타입이랑 길이만 쓰시면 만들어집니다.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이것은 데이터를 제한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를 제한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제한해서 그렇게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이제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우리가 배운 한도 내에서는 여기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거죠.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겠고 비밀번호 꼭 있어야 되니까 난널입니다. 난널 난널 사용하시면 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습니다. 네임도 난널 이렇게 해서 난널에 해당되는 것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별도 꼭 있어야 됩니다. 성별도 난널이 붙어 있죠. 그래서 난널이고 난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성별은 나중에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남자 여자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난널이라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데이트 벌스데이 데이트는 얘도 생년월일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얘도 난널 꼭 있어야 되는 걸로 난널 이렇게 쓰셨고 연락처 TL은 뭐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난널이 돼 있고 이메일은 꼭 필요합니다. 그 핸드폰은 없을 수 있어요. 그 핸드폰 안 갖고 다니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이메일은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메일은 난널로 이렇게 써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회원가입은 난널은 아닌데 이제 기본값이 시스데이트 이고 컨트롤레이터 시스데이트 스테투스도 있지만 이 스테투스 상태도 디폴트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널 필요 없고 그레이드도 난널 필요 없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무조건 1로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면 회원 상태는 무조건 정상 이렇게 세팅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든 것은 저희가 이제 아는 바대로 만든 겁니다. 배운 걸 가지고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값은 아니까 기본값에 해당되는 것을 써봅시다. 그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거는 레이스 데이트가 기본값이 있습니다. 회원가입인데 오늘 날짜 디폴트 뭐 시스 데이트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컨텐트 최근 접속일도 디폴트가 있고 뭐 시스 데이트 그 회원가입을 하면 바로 접속한 날짜죠. 그 다음에 상태도 디폴트 쓰시고 디폴트 얘는 이제 인용부 한 개짜리 쓰셔야 되겠죠. 상태는 정상입니다. 정상 한글로 정상이라고 쓴다. 쓰시고 등급도 등급 바뀌었다니까 한글로 썼고요. 디폴트이고요. 등급은 1입니다. 1. 그래서 이제 그 일반 회원을 가입을 하면 무조건 일반 회원으로 등급을 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써서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약 조건을 쓴 게 여기 프라이머리 키, 난널 이런 것들은 제약 조건을 쓴 겁니다. 디폴트는 아니고요. 제약 조건을 써서 사용을 한 건데 요거까지는 이제 저희가 배운 바입니다. 배운 걸 썼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성별이 남자와 여자만 있어야 되는데 영어 숫자 이거는 프로그램상에서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별 젠더죠. 젠더 이건 성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난널인데 체크를 붙일 수 있어요. 체크. 이게 제약 조건을 한 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약 조건 한 개를 쓰고 그 다음 제약 조건을 쓰고 그 다음 제약 조건을 쓰고 그래서 제약 조건을 여러 개를 붙일 수 있어요. 여러 개를 붙일 수 있어서 이렇게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체크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이제 뭐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쓰면 됩니다. 젠더가 젠더가 뭐 같아야 한다. 뭐랑 같아야 되냐면 남자랑 같아야 된다. 뭐 남자 이렇게 남자랑 같아야 된다. 남자 같아야 되고 또는 여기 오화 쓰시면 됩니다. 오화. 근데 오화를 써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를 쓸 것 같으면 인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그 젠더라는 것을 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쓰시고요. 이 안에 남자도 있고 콤마 인용을 찍고 여자도 있다. 여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자도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체크 때문에 젠더 안에 그 입력할 수 있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밖에 입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입력을 하려는데 얘가 남자야 아니면 여자야 아니면은 입력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하면서 사용하실 때 이렇게 이제 체크하고 컬럼이 지금 젠더 안에 있는 남자나 여자 이런 걸로 이제 그 입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뭘 등록할 수 있냐면 저희가 스테투스 상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정상, 강퇴, 탈퇴, 휴면 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여기도 이제 엔터 쳐가지고 그 해드리겠습니다. 엔터 쳐서 그 스테투스의 상태는 체크 또 쓰는 거죠. 체크입니다. 쓰시고 가로를 걸어 닫고 쓰시고 근데 그 스테투스 같은 컬럼 스테투스 안에는 인 쓰시고 가로를 닫고 사이에다가 가로를 닫고 사이에다가 이제 쓰려는 것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코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4개니까 이렇게 전부 다 미리 찍어 놓겠습니다. 찍어 놓고 맨 앞에는 이제 정상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강퇴는 이제 그 얘가 좀 말썽을 막 부려요. 이상한 걸 써놓고 그러면 이제 그 관리자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퇴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탈퇴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보통이면 강퇴를 시키면 그 삭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삭제를 하는 것보다 그 다시 이제 이런 데이터를 남겨놔야 다시 못 들어오잖아요. 아니면 다른 아이디로 만든 다음에 다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배제시키려고 한 거고요. 저희가 이메일을 쓰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메일이 같으면 이제 그 사람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시 뭐뭐뭐 이유로 인해서 이제 회원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그래서 관리자한테 연락 받아서 정상적으로 내가 잘못된 딴 사람이 뭐 그 도용을 해가지고 썼다 이러면 이제 다시 강퇴를 풀어줘야 되죠. 이런 거를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탈퇴. 마지막 회원 탈퇴고요. 마지막 휴먼. 너무 오래되면 그래서 이제 휴먼이라는 것을 사용하려면 최근 접속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커넥트 데이트라고 해서 최근 접속일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뭐 그 접속 이게 하는데 1년 동안 계속 접속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휴먼으로 만들고 다시 풀려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본인 확인을 하여야 이제 이 휴먼에서 다시 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 체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체크. 여기도 이제 등급도 1 아니고 9면은 1이나 9면은 이제 이걸 등급을 체크를 이용해서 1, 9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1, 9 써도 되는데 그 얘네들은 데이터 변경을 시킬 수 있어요. 회원 등급을 만들어서 변경을 시킬 수 있다. 물론 이제 이런 회원에 대한 상태도 스테투스, 멤버 스테투스라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게 이 네 가지 위에 다른 게 있으면 얘를 이제 변경시킬 수 있도록 테이블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체크에 대해서만 했으면 이런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포린 키를 이용해서 사용한 거죠. 그 체크를 사용하거나 또는 포린 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이터,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만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 정해진 데이터라고 쓸게요. 정해진 데이터. 정해진 데이터만 입력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체크입니다. 첫 번째는 체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포린키입니다. 포린키, 외래키. 외부에 있는 외래키라고 얘기하는데 외래키, 포린키, 레퍼런시스 이걸 이용해서 하시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이외에는 다른 걸 못 쓰게 막을 수 있습니다. 체크를 하시면 여기 선언된 거 이외에 다른 건 못 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데이터를 모아놓은 게 되는 거죠. 모아놓은 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포린키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